당의 운정 속에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의 특색 있게 일떠선 자연박물관으로는 매일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야는 청비시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서 일떠선 자연박물관은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지구의 역사와 생명의 기원, 동식물을 비롯한 생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보급하는 특색 있는 과학지식 보급 기지입니다. 기자와 만난 김창남 관장은 경야는 청비시 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정서 생활기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바치신 헌신과 로고를 격정 속에 전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6년 5월 20일 만공을 앞둔 우리 자연박물관을 찾아오시고 매형을 바라보시면서 로대에는 인공불을 들이게 하고 오는 기둥에는 담쟁이 불을 올려서 타일 건물이라는 감이 나지 않도록 할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홀로 들어가는 개구도 자연동물처럼 조용히 수라하여 마치 사람들이 숲속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게 할 때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박물관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연박물관을 건설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물계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각종 표본들과 학술 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잘 전시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자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 하나, 설명서 하나하나에도 경야는 원스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최국철 실장은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고생물관에 들리시어서는 국제적으로 공용된 학술 기여를 써놓을 때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고생대 환경구역에 들리시어서는 화석들에 대한 해설문도 써붙이고 배경 그림도 그려놓을 때 대해서 세심히 일깨워주셨다고 하면서 위대한 오버의 세심한 지도 속에 자연박물관이 폭넓은 교육장소로 훌륭히 꾸려질 수 있었다고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태양계와 지구에 대한 지식을 생명의 기원과 결부에서 보여주는 우주관에도 불멸의 자옥을 새기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여기 우주관의 천체 관람실에 들리시어 다매체 편지물도 보아주셨습니다. 운석이 별지로 되어 지구에 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편집물을 보아주시던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화질이 좋지 못하다고 화질을 높일 방도를 연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자그마한 다매체 편집물의 화질 문제까지도 세심히 마음 쓰시며 오랜 시간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힘들어도 이런 것을 하나라도 해놓아 인민들이 마음껏 즐기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자연박물관의 여러 곳을 다 돌아보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문화정서 생활 공간이 마련되고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가 창조되었다고 하시면서 자연박물관이 앞으로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사업은 물론 과학연구 사업에도 적극 이바지하는 장소로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자연박물관이 자연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대중교양 및 과학연구 보급기지로 훌륭히 꾸려져 개관될 때로부터 이곳으로는 백수십만 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폭넓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곳의 일꾼들과 연구사 종업원들은 우리나라 특산종 동식물 자료들을 비롯해서 가치 있는 여러 건의 학술 자료들을 새롭게 전시하고 문답과 관찰,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에게 깊이 있는 자연 지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박물관의 일꾼들과 연구사 종업원들은 박물관을 과학성, 실용성, 친절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더 잘 꾸리고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봉사활동과 관리 운영을 진행해서 당의 운정이 청소년 학생들과 인민들에게 더욱 뜨겁게 가닿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당의 손길 아래 수도와 지방이 다같이 진흥하는 새시대에 전국도처에서 연일 전해지는 새집들의 경사는
우리 인민의 생활로 기쁨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여러 같은 사랑과 멸사복무로 충만된 경려는 김종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에 또 받들려 윤사군 남장농장의 현대적인 농촌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섰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의 근본적인 개별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받들고 윤사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설계와 시공의 요구에 맞게 질버장을 틀어지고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에 구현된 농촌 살림집들과 공동 축사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마을들은 명절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늘 아래 첫동리 산골 막바지 마을에 오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희한한 새집들이 살림집을 알뜰히 꾸려서 대대손손 이 사랑을 전해가자 이렇게 농업 근로자들은 오모니 당의 크나큰 운동을 대르리어 길이 전하며 해마다 풍년 러족가리를 높이 쌓아올려 쌀로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갈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당의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며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새집들이 소식이 연일 전해지는 속에 평산군 총학농장과 와연농장에도 새마을들이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자연 기복을 따라 아담하게 건설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원림 녹화로 풍치를 돋군 새마을들의 모습은 풍요한 전야와 어울려서 독특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손에 손에 공화국기와 꽃다발을 들고 흥겨운 노래 선율에 맞춰 춤가락을 펼치는 근로자들과 주민들, 아이들로 마을들은 명절처럼 흥성이었습니다. 우리 농장원들 모두가 이렇게 한날 한시에 새 살림집을 받아는 이 기쁜 날을 영원히 잊을 것 같지 못합니다. 올해는 기어이 대풍작을 일으켜서 쌀로서 나라의 이운덕에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실생활로 체감하며 농업근로자들은 애국의 땀과 근면한 노력으로 더욱더 문명부흥할 사회주의 농촌의 내일을 앞당겨올 신심과 낙관에 넘쳐 있었습니다. 노동당의 운동으로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와 더불어 남포시 한국어육 우산농장과 지사농장에도 기쁨 넘친 새집들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현대성과 문화성이 구현되게 설계된 수백 세대의 살림집들이 아담하게 일떠섬으로써 이곳 인민들은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문명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식 농촌 문명의 새 모습을 자랑하며 희한하게 서산한 새 살림집들은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들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한 우리 당의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들이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받들고 지금 어느 교육 단위에서나 새 교수 방법 창조로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창조형 실천형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열의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보통교육부문 교종별 로봇 경기에서 1등의 용의를 지닌 동평양 제1중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신초로 교장 선생님은 지금 학교에서 주되는 힘을 놓고 있는 것이 로봇과 같은 실리 있는 교육수단들을 적극 이용해서 학습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또 학생들의 종합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학교의 모든 교원들이 올해에 2가지 이상의 새 교수 방법들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창조적 인식 능력을 높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여러 분야의 과목들에 대한 지식을 연관 속에서 원리적으로 인식시키고 그들이 각이한 기능을 가진 로봇을 직접 제작하면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교수 방법들을 부단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교구역 남신고급중학교에서는 얼마 전에 학생들의 실천 실기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교수 방법과 교육 환경에 대한 시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돼서 많은 교육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험 실습과 가해서적 운용에 필요한 환경을 꾸리면서 우리 교원들이 저를 모아가지고 그 교폐물들과 직감물들을 자체로 설계하고 제작 완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공 과목 교원과 인적 과목 교원들을 잘 배워봐요 저를 모으는데 기발한 착상, 설계가 나오고 많은 교원들이 전공 과목뿐이 아닌 여러 과목. 최근에만도 학교에서는 여러 교원들이 전국적인 교수 경연과 토론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란봉구역 전승소학교의 교육자들도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수단과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적용해서 그들의 원리적 인식 능력과 창조적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소학교 학생들은 수업할 때 쉽게 집중력이 분산되고 인차 지루감을 느끼고 이런 연령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호기심이 많은 것이 소학교 학생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동심에 맞으면서도 생동한 표상과 인식 효과성이 큰 다매체 편집물들을 수업의 계기들에 적중히 배합해서 이용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원리적인 사유를 하도록 하는 데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의 교원들이 자체로 개발 이용하고 있는 여러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도 학생들의 인식 능력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금 축산 부문의 여러 단위들에서는 집짐승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육아 정책을 받들고 황리남도 농촌격리위원회 계남축산농장에서 염소 사양 관리를 계절적 조건에 맞게 잘해서 젖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선진적인 축산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염소의 성장 단계별에 따르는 모기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 염소의 증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기에 해당하는 시여서 방목 조직과 함께 흔히 부족될 수 있는 영양 요소들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게 사양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소에서 영양을 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농장 쪽으로 보충 영양 모기를 만들어서 같이 먹이기 위한 이런 사업도 진행해서 지금 그 높은 젖생산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염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병을 예방하는 데 농장에서는 축사를 비롯한 공공군물들에 대한 수의 방역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주변 환경을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개선해서 염소들의 폐사율을 극력 낮추고 있습니다. 한편 평안북도 농촌격리위원회 남산축산농장에서는 산을 끼고 있는 자연지리적 조건을 이용해서 염소를 대대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자연 풀판을 잘 관리하고 또 인공 풀판을 조성해서 염소 기르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 농장에서는 푸른순이 풍부한 곳들에서 염소들을 집중적으로 방목해서 용량 상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 염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애국적인 집단, 가장 양심적인 집단은 어느 집단인가? 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누구들인가? 얼마 전에 리성원 기자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인 남덕 청년탄광 10갱 고속도 굴진 소대장 노창호 동지를 취재했습니다. 30여 년을 굴진 소대에서 일해오고 있는 노창호 동지는 석탄공업성 쪽으로도 소문난 굴진 용수입니다. 기자는 30리나 되는 막장길을 3시간 정도 걸어서야 굴진 소대 작업장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기자는 굴 속에서 울리는 자감기 소리, 압축 공기 소리, 발파 소리에 정신이 벙벙했는데 탄부들은 리사로이 맡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탄부 직업이 제일 힘든 직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탄과 버럭밖에 보이지 않는 이 지하 막장에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고 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 실참에 로창호 동지를 만났는데 아주 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집단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30여 년 전 군대에서 제대될 때 대학 추천을 받고 집으로 왔던 그는 탄광 일꾼들로부터 고향인 남독이 당의 조치로 수도의 전력 공급을 위한 중요한 화력탄 보장기지로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탄광 일꾼들은 석탄이자고 전기고 전기자 나라의 발전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탄 캐는 일이 힘들다나니 누구도 선뜻 오려는 사람이 없다. 누구든 석탄을 캐야 하지 않겠는가고 안타깝게 이야기했습니다. 로창호 동지는 그 누구든이라는 말에 자기를 비춰보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탄을 캐는 일은 애국 중에 가장 큰 애국이라고 한 일꾼들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창호 소대장과 함께 있으면서 새소리 나는 혁신자들로 자라난 굴진공들은 한 번 발판 다음에 굴진 길이가 늘어났을 때의 쾌감은 자기들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32년간 굴진 경험이 있는 소대장이 갱의 암질 조건과 막장의 특성에 맞게 남다른 굴진 방법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대는 연합기업소 쪽으로는 물론 석탄공업성적인 고속도 굴진 경기에서도 매번 1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8년간 소대는 매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했는데 그 기간에 뚫은 굴진 길이는 4만 5천여 미터를 넘고 소대가 마련한 70여 개의 탄밭에서 캐낸 석탄은 수백만 톤이나 됩니다. 로창호 동지는 기자에게 소대의 굴진 실적이나 탄밭 확보량은 결코 소대원들의 땀으로만 헤아릴 수 없다. 그들의 애국의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그는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북락 위험이 짙은 패경에서 240여 미터의 레일과 400여 미터의 배관, 270여立方미터의 동발목들을 회수해서 석탄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기자는 로창호 동지가 소대원들을 탄광의 주인으로 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탄 중대장 김철진 동무는 언젠가 탄광을 뜨려는 자기에게 하던 로창호 동지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차장으로 그다음에 현재는 철진이 너도 나도 제대군인이다. 어렵고 힘든 부문의 탄원에서 일한다는 제세를 하는가? 누구에게 제세인가? 나라에 바친 땀의 대가를 받으려는가? 탄을 좀 캤다고 어려운 데서 일한다고 대가를 바라는가? 이것이 사심이고 변심이 아닌가? 우리 단부들의 애국심에 먹칠을 하지 말라. 고지식하고 인간적으로 진실한 소대장 밑에서 지난 시기 탄광일을 배운 사람들 중에는 당일꾼도 있고 기술일꾼 중대장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로창호 동지를 우리 소대장 동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창호 동지는 2022년에 사회주의 애국공로자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로창호 동지에게 탄부의 영예와 긍지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에서 부르는 어려운 석탄 전선에 달려나와 저국이 맡겨준 처소를 제대병사의 처소로 간주하고 그날에 다졌던 맹세를 수십 년 세월 변함없이 지켜 지금까지 꾸준히 이뤄온 것이 저국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조로 인생의 남다른 긍지와 영예의 보람으로 간직하고 그가 스스로 걷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기자는 애국이란 얼마나 진실하고 신성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 앞에 다진 맹세를 시작과 같이 일관하게 어렵든 힘들든 기쁘든 슬프든 변함없이 지켜가는 탄부들. 남들이 안 보는 어두운 막장에서 차감기를 틀어지고 굴진하는 그들의 모습이 애국의 군상으로 안겨왔습니다. 바로 이런 애국자들이 우리 조국의 동력과 밝은 불빛을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가장 애국적인 집단, 가장 양심적인 집단, 가장 존경받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문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대가나 보수도 특전특혜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 자국에 실린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자기의 피와 땀, 지어 목숨까지도 바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탄광노동 계급들입니다. 우리 모두 밝은 불빛을 대하고 자국의 숨결인 양 우렁차게 울리는 생산의 동음을 들을 때면 땅 위에서 태어나 땅 속에서 더 많은 나날을 보내는 탄부들을 생각합시다. 자립경제의 중추이고 골간인 석탄전선을 지켜 오늘도 조국을 강인히 떠받드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노창호 동지와 같은 이 나라의 모든 탄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탄부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수리아 외모 및 이주민송이 9일 성명을 발표해서 자기 나라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하마더의 군사 대상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6명이 죽고 3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서 성명은 이를 자기 나라에 대한 침략 행위로 낙인했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수리아 영공 침범과 침략 행위로 지역의 긴장 상태가 격화되고 있다고 단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 살력 만행에 계속 광분하고 있습니다. 11일 팔레스티나 소식통들이 전한 데 의하면 이스라엘군이 누세이라트 피난민 수용소에 있는 학교 건물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서 14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수용소의 한 주택 건물이 공습을 받아 4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인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4만 1,084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호흡기 하포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대유행 이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돌림감기 비루스를 비롯한 호흡기성 전염병들이 동시에 전파돼서 사람들의 건강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관지염이나 피염을 일으키는 호흡기 하포체 비루스도 있는데 이 비루스는 겨울철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겨울철에 호흡기 하포체 비루스의 대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새로 개발된 왁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웬남에서 태풍으로 인한 큰 물과 산사태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12일 오후 현재 사망자는 226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행방불명자 수는 10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가 가장 심한 라오카이 주에서는 98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긴급 구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아 정부가 수도 뉴델리에서의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폭죽 생산 및 저장, 판매,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데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는 겨울철에 수도의 대기 오염이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취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해 1월 1일까지 종교 명절들에도 폭죽 사용이 금지되게 됩니다. 수도에서 폭죽 금지 조치가 취해지기는 이번이 5번째라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들불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주 소방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피해가 혹심한 로스안젤스 군에서 24시간 동안의 들불 면적이 10배 이상 늘어나 11일 현재 약 4만 8천 에이커에 달했습니다. 한편 들불로 산보나지노 군에서 3만 4천 에이커 이상, 오렌지 군에서는 2만 2천 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불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스안젤스 군과 산보나지노 군을 비롯한 4개 군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의학연구사들이 아기의 뇌 활동을 측정해서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모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검사 장치에는 빛을 내보내는 육각형 모양의 수감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머리에 빛을 쬐어줘 뇌수에서 반사되는 정도를 측정해서 아기의 뇌 활동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검사 장치는 자폐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장애증 치료에 널리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해비 침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을 평균과 대비해보면 10일까지는 높았지만 11일부터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어제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 평년보다 38.6%나 더 낮았습니다. 앞으로 21일까지도 저기압거리 용량을 자주 받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지역의 해비 침률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비 침률이 낮아지면은 현재 여무는 단계에 있는 농작물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농업부문에선 벼를 비롯한 농작물의 요물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서 어제보다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부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선 대체로 흐려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청단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웠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불겠는데 조선소위 해상에선 조선동해 해상보다 바람이 좀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소위 해상에선 남동풍이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